안녕하세요. 밤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 톡톡입니다. 오늘도 이제 수익 스토리, 우리가 이제 수익을 냈던 종목들을 보면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매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일단 어저께 댓글 달린 거 한번 살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만나기 전에서는 차바이오텍을 3분의 1까지 빠질 수가 있나? 지금 자리에서? 이때 차바이오텍 수익 이야기를 했는데 3분의 1이 빠졌다고?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가입에 대해 궁금합니다. 수익금에 대해 수수료 10% 정도 내는 것 같던데 가입하면 계좌를 다 오픈해야 하는 것인지요? 커뮤니티 계좌를 따로 운영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커뮤니티에서 이제 우리가 운영을 하는데 어차피 다 본인이 운영을 하는 거지만 스스로 운영을 하는 거지만 이제 계좌 운영이 잘못된 부분에 대한 거 있으면 이제 피드백도 들어가야 되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이제 사실 회비제로 전환을 그러니까 큰 자금 굴리시는 분들만 그렇게 이제 나중에 이제 수수료 부분이 부담이 되면 스스로 자발적으로 회비제로 전환하실 분들 아니면 수익이 나지 않으면 저는 한 푼도 받지 않겠다 라는 관점에서 이제 수수료제를 운영을 하는 거지 뭐 10%를 뭐 이거를 다 내가 이제 뭐 챙기겠다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 가입 문의는 이제 이빨톡톡 그 홈으로 가시면 정보란에 매니저님 카카오톡 아이디 있습니다. 바로 가기 있습니다. 그쪽에 문의해 주세요. 예, 그리고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주식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에요. 통신 섹터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이제 뭐 나중에 눌림 좀 오면 들어가야 되겠죠. 이제 언론에서 지금 막 떠들고 있잖아요. 5G가 어쩌냐면서. 증권방사 한 번도 얘기 안 하다가 전부 2차전지, IT, 바이오만 이야기하다가 이제서 올라오니까 떠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언론에서 떠들 때는 어쩌다? 이미 소문난 잔치에는 먹을 게 없다는 거죠. 소문난 잔치엔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미들이 지금 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통신 섹터 지금 이제 들어가야 될까? 그러면서 막 이런 생각을 할 때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제 밀릴 때가 근접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밀려주는 거 보고 자기가 기준을 잡아서 어차피 장기적으로 움직일 섹터니까 그렇게 봐야지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가지고는 안 되겠죠. 동영상 보면서 매번 감탄합니다. 대한민국의 주식 대통령입니다. 저는 그런 거 아니에요. 저보다 주식 잘하는 사람도 훨씬 많아요. 그리고 훨씬 많은데 난 지지 않을 자신이 있는 거지.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거 이제 뭐 대부분은 좀 많이 지금 오픈을 하고 있죠. 제가 이제 뭐 제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단타꾼들만 아니면 주식 투자는 누구나 잘 할 수 있어요. 리딩 감사합니다. 우리 회원분이시구나. 이병준님.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부터 봤습니다. 멘탈링 관리. 오늘도 뭐 신라제는 많이 빠졌는데요. 수익 챙겨놓고 나머지만
보유하는 거겠죠. 그리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르겠어요. 이런 신라젠 같은 종목은 빠지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는 거라 카페 운영은 비공개로 합니다. 저희는 카페는 이제 무료 카페 있는데 무료 카페는 지금 내가 여력이 없어가지고 막 컨텐츠를 여러 개를 입히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데 누가 이제 계좌 상담 같은 거 신청해 주시면 그런 부분들만 보고 있고 나머지는 내가 컨텐츠를 뭐 이것저것 하고 있지 못해요. 비공개 카페 운영 중입니다. 무료 카페는 영상 잘 찾아보시면 찾아가시는 게 숨어 있어요. 좋은 영상 항상 감사드립니다. 금요일날 통신섹터 투자해서 오늘 재미 많이 봤습니다. 이건 이제 단기 관점이잖아요. 단타 고만하세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통신섹터 사갖고 오늘 재미 많이 보면 이거 뭐예요? 그날 사갖고 그날 수익 본 거 아니야? 이런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유를 하고 어떻게 모아갈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죠. 이제 5G에 대한 투자는 앞으로도 계속 유효하겠지만 지금 굉장히 고평가권에 들어서 있는 종목들이 또 이제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부각을 받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갔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 고평가권에 들어가 있는 종목 이제 매매하지 말라고 이제 말씀드리려고 종목을 가지고 나온 거고요. 일단 이렇고 어제는 영상 이거 하나밖에 없었잖아. 자, 일단 덧글은 이제 좀 살펴봤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다음 주 목요일이 이제 옵션 만기일이에요. 두 번째 주니까 그 전까지는 시장이 좀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옵션 만기일이 그동안에는 이제 뭐 무난하게 지나가는데 다음 주 목요일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변곡점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이제 판단이 좀 이제 좀 안 되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현금을 만들어야 되는 장입니다. 우리는 이제 인버스 비중 채우고 주식 비중을 풀로 이제 채워놨는데 포트에서는 이제 좀 운영을 많이 했어요. 이제 5G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통신 장비 쪽이라든가 통신 쪽 통신 쪽 비중을 많이 뺐습니다. 비중을 많이 줄였다. 그리고 다른 쪽 어디에 이제 비중을 좀 늘렸어요. 그래가지고 주식 비중을 좀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인버스 비중을 10% 정도 이제 하고 주식 비중을 90%를 갖고 가는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를 최소한으로라도 가져가면서 지금 저희는 주식 비중을 하는 거지 지금은 이제 주식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될 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금을 가지고 기회를 좀 기다려야 될 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실력이 딸린다 하면은 주식이 풀인 분들은 좀 현금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조정이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시장 흐름이 지금 보면 IT 기존 시총 상위주들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시총 상위주도 오늘 많이 빠졌죠. 파라다이스도 오늘 보니까 한 7% 빠진 것 같고 이것저것 보니까 바이오 섹터들 많이 빠졌고 신라젠 같은 경우도 한 9% 빠졌고 이제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에서 이제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투심이 그동안 많이 올라간 종목들 투심 악화 그러니까 그리고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들은 지금 결론적으로 고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고평가 구간을 해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종목의 기업이 안 좋아서 빠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오바에서 올라갔던 부분들이 재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간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 이제 다시 이제 지수는 이제 상방으로 향할 거고 제가 다 이제 뭐 대세 상승장에 대한 이야기는 또 이제 다 내일이나 뭐 방학과 한번 영상을 지금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굉장히 크게 갈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그냥 뭐 만들어지는 그런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크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중을 또 줄인다 그래도 너무 많이 줄여버리면 나중에 이제 진입 시점 잡기가 되게 애로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면서 비중 운영을 하시면 수익을 그렇게 쌓아갈 수 있는 장이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장이에요. 오늘 뭐 코스닥 지수가 좀 많이 빠졌지만 우리는 그에 대한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오늘도 계좌는 뭐 적립 계좌는 보니까 리딩 계좌 같은 경우는 0.8% 그리고 트레이딩 계좌 같은 경우는 1% 이상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들은 운영을 해도 괜찮은 장이다. 그러니까 순환매 장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조정이더라도 이 순환매 장세만 지속된다 그러면 주식 비중을 줄일 필요가 없겠죠. 여기에서 빼서 저기다 옮기고 이런 부분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이 순환매 장세가 아니고 시장이 전체적으로 무너지는 흐름이 보이면 무조건 현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때는 이제 주식이 문제가 아니고 현금을 무조건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이 전체가 다 무너지는 그런 흐름이 보이면,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이제 능력 차라는 거죠. 시장은 아무튼 그렇고 오늘 이제 수익 스토리 오늘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KMW KMW는 이제 5G 대장주예요. 이제 이게 기지국, 그러니까 5G 이쪽 부분들이 사업이 이제 본격화되고 이제 하면은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쪽이 이 기주국 쪽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우리가 진입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트레이딩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갈 자리가 너무 보여서 진입을 안 하기도 어려웠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매매를 좀 했습니다. 적립 계좌에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는 너무 고평가입니다. 이제는 쳐다보면 안 돼요. 이제는 쳐다보면 안 되고 너무 고평가라는 거예요. 지금 PBR이 600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물론 PBR이 10배, 11배까지도 갈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바닥에서 산 사람들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구간에서 이제 더블이 간다 그래도 지금은 이제 쳐다보기가 되게 어려운 구간이다. 리스크 관리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매매 대응만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매매를 했고요. 우리는 이제 5G 대장주고 KMW 그 매매를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제 충분히 조정을 받고 단기적으로 조정이 끝났다 하는 시점에 이제 진입을 했어요. 거의 이제 뭐 바닥 구간에 진입을 했죠. 그리고 나서 탄력을 줬는데 이제 바로 이게 돌리는 흐름이 나왔으면 보유를 했을 텐데 이제 밀리는 흐름이 나와서 이제 매도 포지션을 잡았어요. 그때 잡았던 게 이제 14.9% 챙기고 이제 매도 포지션을 잡았는데, 이때 매도 사인을 내릴 때 이게 지금 이런 구간에서는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거의 반반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 흐름이 이때 당시에도 거의 단기 고점이다. 고점에 임박했다는 그런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밀릴지 위로 갈지 지수가 알 수가 없어서, 지수가 이제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는 지수가 위로 가면 주가가 가는 거고요. 지수가 밀려버리면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한 구간이라서 이제 수익을 챙기고 가자는 관점을 챙긴 거고, 지수가 빠지냐고 돌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진입을 했었던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급등이 나오고 다시 이제 변곡점, 전고점을 돌파를 해냈고요. 해놓고 이제 변곡점에 왔을 때 이때도 지수가 무너질 수 있는 흐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익을 챙겼던 게 38%를 챙겼고, 이제 리딩 사인이 나간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3일 있다가 다시 이제 급등 흐름이 보여져서 중간에 이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한 5%인가 6%대 이제 매수 사인이 나가고, 그날 이제 한 17% 급등해갖고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살짝 밀리는 흐름이 보여서, 야, 이거 수익폭이 많지 않아서 밀려버리면, 이거는 잘라내야 되는 구간이다 라고 해서 매도를 했고, 그러니까 종가에 이제 끌어올려 버렸는데, 그러니까 매도 포지션은 딱 보면은 거의 한 90% 정도? 한 90% 정도? 그러니까 90%가 아니고 90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 제일 처음 실수한 부분이 뭐냐면, 자, 처음 이제 진입을 한 다음에 이때 밀리는 거 보고 14%를 챙기고 갈 게 아니고 한 마이너스 4% 5% 구간까지 밀리면, 그러니까 매도를 이 구간이 아니고 여기 매수를 새로 했던 구간 있잖아요. 이 구간에 이제 매도를 잡았어야 되는 게 맞아요. 이 구간에 만약에 매도를 잡았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구간이 깨지면 이제 이게 초록색 선이 이제 61선인데 이게 깨지는 부분이 보이면 그때 이제 매도 포지션을 잡는 게 맞았어요. 그러면은 한 2.2% 3% 정도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게 맞았다. 근데 이제 너무 빨리 챙겼기 때문에, 수익을 너무 빨리 챙겼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바로 진입을 했지만, 이때 진입한 회원분들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회원분들이 이제 많이 없어서 좀 수익 확대를 이제 못 시켜드린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진입을 했을 때는 이제 고점을 높여서 굉장히 세게 치고 나가면 한 30%에서 50%는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거의 20% 이상 치고 올라갔어야 보유가 가능한 구간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굉장히 이 구간에서는 높은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제 강한 상승이 나오지 않으면 보유할 수가 없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제 매도 포지션을 잡은 거고요. 또 이제 시장이 흔들리는 흐름도 보였고요. 중간에 장중에. 그래서 매도 사인이 나갔던 거고. 결론은 이 종목은 우리가 바닥에서 보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매매 대응을 하려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뭐 30% 50% 수익, 결국은 이런 수익은 리스크가 있는 구간입니다. 이런 수익을 보려는 매매는 리스크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항상 손절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손절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인데 이런 구간에서 진입을 했던 이유는 이제 과거에 일지머트리얼즈나 이제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처음에 진입 시점을 잡았으면 한 200% 300% 바로 튈 수 있는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구간에 이제 진입을 못 하다 보니까 그 수익을 이제 보지 못했고 확실히 내가 보고 있는 구간이었는데 바닥에서부터 돌아서는 종목들만 커뮤니티 초기에는 바닥에서 돌아서는 종목들만 잡아서 장기적으로 무조건 끌고 가면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스템을 그렇게 맞춰 놓다 보니까 시장이 좀 무너지고 이제 가는 놈들만 움직이고 하니까 그 개배 기간들 뭐 한 3개월에서 6개월. 그러니까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 조정밖에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이 조정을 회원들 이제 9월달에 투매가 나와서 이제 손실폭이 좀 찍혔었던 거고 계좌에 6월부터 8월까지는 거의 무난한 조정이었어요. 그래서 주식 비중을 제가 이제 8월달에 100% 사인을 내리다 보니까 9월달에 투매를 100% 때려 맞다 보니까 이제 손실폭이 이제 크게 나왔던 거예요. 그 한 달에. 근데 이 3개월 조정을 견디면서도 회원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더라. 마인드 관리가 안 되더라. 그래서 요즘은 이제 매매 대응을 빨리빨리 합니다. 왜냐면은 내가 이렇게 수익을 쌓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있고 매매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굳이 이런 거는 이제 버릇되면 안 된다 그래서 애초에 커뮤니티에서 이제 매매를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매매를 하지 않으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시스템이 지금보다 훨씬 부족했어요. 그래서 확립이 덜 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수익 확대를 못한 것들도 있고 이때 조정 구간에 그 회원들이 힘들어하는 걸 보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거는 투자가 아니고 거의 고통이다. 그래서 수익을 좀 어느 정도 챙겨놓고 안전성을 챙기고 계속 이런 관점으로 앞으로는 대응을 하기 위해서 좀 시스템을 많이 수정을 했죠. 그러니까 리딩 시스템을 많이 수정을 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보다 일단 단기 수익에도 신경을 쓰겠다고 시스템을 좀 수정을 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뭐 장이 조금 안 좋고 해도 매매 대응을 빠르게 하다 보니까 이제 수익을 계속 쌓아갈 수 있는 거고 이제 원래 원칙대로 기준대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분들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운영을 잘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회원분들 중에 신나는 바투님 그리고 간지나게님 이런 분들이 운영하는 게 정석입니다. 이게 정석 운영이고 여기에서 이제 트레이딩을 어느 정도 섞어주느냐는 이제 우리 트레이딩 계좌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정석이에요. 근데 적립 계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리면서 수익을 확대할 수 있는 종목들을 계속 하나씩 채워가면서 수익을 쌓아가는 거예요. 왜 요즘 그렇게 운영하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원분들 심리 때문에 그리고 수익을 쌓을 수 있는 구간에는 좀 빨리 쌓고 가자 라는 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매매 관점으로 이제 들어갔다는 거죠. 쉽게 얘기를 하면 장기적으로 보유 관점이 아니고 치고 갈 수 있는 자리에서는 단기적으로 수익을 확대할 수 있는 자리에서는 진입을 한다. 요즘은 그렇게 해서 시스템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매매를 했던 거고요. 원래는 이제 매매를 하면 안 되는 종목이었죠. 바닥에서 잡지 못했으니까. 자, 이제 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월봉으로 보면 바닥 구간이 이 구간이었단 말이에요. 이 구간부터 이제 한 300% 수익 구간이 지금 나온 구간이에요. 한번 튀었을 때 일단 100% 이상 수익 구간이 나왔고요. 이 눌림목 구간에 우리가 이제 진입을 한 거예요. 여기 이제 음봉 나오고 양봉 나오고 음봉 나오고 이때 시점이 이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진입을 해서 이제 수익을 낸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이 바닥에 진입했던 분들은 그냥 갖고 있었으면 100% 수익 구간에서 이제 잘라놓고 수익을 가지고 있었으면 이 중간에 이 파동으로 우리가 먹은 거는 지금 매매를 해서 60% 먹었단 말이에요. 61% 수익이잖아요. 근데 이 구간에 200% 수익을 더 쌓을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61% 매매를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제대로 진입해서 이렇게 하는 동안에 그냥 가지고만 있었으면 200% 수익 확대가 가능했다.
그러니까 바닥에서, 이게 보면 바닥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바닥 구간에서 16개월을 이렇게, 바닥을 만들고 이제 슈팅이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보면 월봉이니까 그림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게 16개월, 거의 1년 반이에요. 여기서는 거의 바닥에서 한 3년, 4년을 겼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구간에서 모아갈 수만 있으면 무조건 성공이에요. 긴 흐름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중간에 들어가서 이제 매매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매매 관점은 결국은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데서 모아서 끌고 가는 사람들보다 절대 수익 확대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이 바닥 관점에서 모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한 걸 지금 수정 보완을 많이 해놓은 거고요. 지금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차피 계속 갈 건데, 단기적으로 마이너스 30%에서 50%까지도 열어둬야 된다는 거죠. 그럼 리스크가 굉장히 큰 구간에 왔어요, 지금은. 지금 처음에 우리가 진입했던 구간에서는, 우리가 진입했던 구간은 마이너스로 한 30%, 50% 보면 위로는 한 200% 정도 열어볼 수 있는 그런 상승폭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위로 가봐야 50%, 100%고 밑으로 내려오면, 뭐 50%, 크게는 뭐 70%까지도 빠질 수 있는 자리다. 근데 70%까지는 빠질 리는 없고, 이제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좀 리스크한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상승폭은 사실 좀 열려 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한 20-30%는 열려 있는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고점 부분 20-30% 열려 있고, 그래서 버블 조금 해갖고, 단기적으로 더 만들면 한 50%에서 70%까지도 열려 있죠. 구 구간은 거의 뭐 며칠 구간일 거고, 밀리면은 굉장히 좀 장기간 이렇게 하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5G, 물론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이지만, 굉장히 높은 구간에 있고 비싼 구간에 있으면 마찬가지야. 5G든지 뭐든지. 이게 일단 올라가 있지 않고 이제 바닥에 있어서 싸서 매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미래 모멘텀이라는 게. 마찬가지로 2차전지. 이게 안 좋아서 제가, 고점부라서 쳐다보지도 말라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리가 너무 높아서 이건 먹을 폭이 없고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쳐다보지 말라 그런 거예요. IT도 마찬가지입니다. IT, 2차전지, 바이오. 다 마찬가지라고요. 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바닥 구간에서 진입하는 게 정말 참 애매한 구간이었고, 이건 제끼고, 2차전지 IT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없고 기업이 안 좋은 게 아니고 지금 비싸다는 거예요. 이게 단기적으로든 중기적으로든 비싸다는 거예요. 그럼 싸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쌀 때 진입한 건 아니지만 리스크가 최대한 될 수 있는, 그때 우리가 진입했을 때가 PBR 한 3배에서 4배 사이 구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PBR 6이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적 부분이나 이제 가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는 진입을 하면 안 된다. 지금보다 이제 나중에 봐서 이 기업이 돈을 더 많이 벌고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하더라 그래도 갈 폭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가치 측면으로만 보면. 그렇게 실적 성장을 크게 한다 그래도 이 구간에서 이제 갈 폭은 없고, 예를 들어서 빠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횡보를 하겠죠. 예를 들어서 모멘텀이 있어서 이거 붙어있고 사람들이 이 종목을 팔질 않으면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들이 상충하면 이제 빠지지 않고 이제 횡보를 하겠죠. 이 자리에서 거의 그런 으로 갈 확률이 높고, 이거는 이 종목은 이제 큰 슈팅은 나오기가 어렵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쳐다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5G 관련주 중에도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통신이라든가 5G 모멘텀에 대한 걸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영상에서 이제는 차별화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쳐다보지 말아라 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에서 이미 소문이 나버렸으면 너무 많이 올라가 있다는 소리예요. 요즘은 이제 언론이라든가 저는 뭐 올해 초부터 계속 떠들었지만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지금부터 보면 이제 언론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부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 5G 이쪽이 2018년 되면 무조건 부각될 거다라는 이야기도 제가 계속 했어요.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보유자의 영역인 거예요. 이런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이 바닥에서 산 사람들의 영역이에요. 지금 나눠 파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구간은 진입하는 구간이 아니라는 거죠. 항상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면서 종목을 살필 때 살펴야 됩니다. 4차 산업 모멘텀은 이제 확실해요. 5G 같은 경우는 확실한데 너무 비싸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너무 비싸다. 이제 5G 대장주들도 굉장히 비싼 구간에 접어들고 있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어요.
KMW는 PBR 600까지 올라온 구간이고 내년 후실적이 예상이 됩니다. 후실적이 예상이 되는데 내년보다 내후년에 더 좋을 거예요. 그럼 이제 내년에 밀려주면 이제 또 기회를 볼 수가 있겠지만 이제 한 30%에서 50% 정도 빠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자리에서. 근데 이제 이게 밀려주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이제 내게 아니라 그러고 버리고 싼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자리에서 이제 얼마나 더 갈지는 몰라요. 위로 얼마나 더 갈지는 모르는데 매력이 떨어지는 구간이다. 지금 구간에서 예를 들어 100% 더 가버린다. 그럼 PBR이 12배예요 거의. 그러면은 이거는 미친 가격이라는 거죠. 지금 LNF 가격이에요. LNF. 자, 이게 웃긴 게 IT 다 좋은 이야기만 할 때, 꼭지에서 다 좋은 이야기만 할 때 개미들이 싹 받아먹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모건 스탠리 같은 데서 무슨 이상한 리포트 내놓고 안 좋은 소리 들리면서 미국 시장부터 해서 IT가 쫙 빠지고 있잖아요. 이거는 투심이 이제 악화됐어요. 빠져나간다고 소리 들어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위에서 물려있던 사람들은 본전 생각나서 팔지 못해요. 왜? 시장 경험이라는 게 없고 가격 원리라는 걸 이해하지 못해서 손해보면서 잘라내지 못해요. 그럼 그 사람들은 굉장히 장기간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규 자금이 유입이 되면 전부 다 그쪽으로 갑니다. 계속 장기적으로 보고 뉴스 보고 들어가고 뭐하고 하면 계속 IT 바이오 뭐 이쪽으로 계속 들어간다고요. 그래갖고 무너지기 전까지는 그런 흐름이 이제 반복이 되고 계속 이제 지속이 되니까 많이 가 있는 종목들은 절대 쳐다보면 안 된다. 이제 항상 너무 좋은 구간이 오고 언론에서 떠들기 시작하면 이제 고점이 임박했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단기 고점이든 장기 고점이든 일단 단기 고점에도 진입을 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중장기로 그 자리까지 돌리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니까. 그러고 이제 장기 고점에는 잘못 진입하면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이게 단기 고점일지 장기 고점일지는 몰라요. 이게 예를 들어서 나중에 삼성전자가 400만원, 500만원 10년 후에 간다 그러면 이건 중기 고점이겠죠. 중기 고점. 이제 뭐 3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이제 가기는 힘드니까. 전고점 돌파하고 가기는 힘드니까 이건 중기 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박스권 만들고 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400만원, 500만원 간다 보면 지금 사도 되느냐? 아니죠. 이게 단기 저점 구간까지는 와야 살 수 있다는 거죠. 한 12월 중순? 그 구간 오면은 단기 저점 구간까지 접어들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간 오면은 이제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쳐다보면 안 된다 아직은. 그렇게 해서 이제 고점 구간에 들어오면 이제 리스크 관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요. 4차 산업 모멘텀이 이제 확대가 되고 있어서 KMW보다 더 매력 있는 종목이 시장에 이제 넘쳐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안전 장기적인 측면으로 보면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보험 쪽. 이쪽이 어떻게 보면 5G 쪽보다는 훨씬 바닥에 있고 수익률 측면은 훨씬 클 수도 있어요. 근데 단기 수익률이 작을 뿐이죠. 6개월에서 1년 수익이 작을 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얘네들이 이제 부각을 받으면 바닥에서 고생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큰 수익을 쌓아갈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지금 보험 섹터입니다. 왜? 금리 인상이라는 건 장기적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경기가 꺾이기 전까지는. 물론 경기가 꺾이면 말이 달라져요. 글로벌 경제 위기가 만약 터진다. 그러면 이제 다시 금리가 인하될 거고 이제 또다시 침체 국면에 들어갈 겁니다. 근데 그런 구간은 지금 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 4차 산업 때문에. 이 4차 산업이라는 게 끝날 때쯤 돼야 이제 투자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투자가 이렇게 늘어날 때는 돈이 도는 시기예요. 그렇게 돈이 도는 시기에는 경제가 불황위기가 여태까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 4차 산업이 끝나는 시점이 어딜까? 일단 인프라가 갖춰지는 때는 2020년 정도 보면 되겠죠. 그러면 글로벌 경기 불황이 전쟁만 아니면 전쟁이 난다 그러면 뭐 어디랑 전쟁이 난다 그러면 당연히 그렇진 않겠죠. 그건 엄청난 악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전쟁이 나는 거면 단기악재로 그칠 거고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에 전쟁이 나버린다 그러면 그건 이제 장기악재가 될 거고 북한은 또 핵을 들고 있으니까 전 세계가 불안에 떨 수 있겠죠.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경기 침체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구간이 아니면 4차 산업이 끝나는 시점일 거라는 거예요. 그 시점은 아마도 2020년 이후가 될 거고 앞으로 2, 3년 후일 거고 앞으로 한 3년 후에는 이제 부동산 부분이 부동산 쪽부터 먼저 이제 붕괴가 되면서 이제 집에서 쫓겨나는 사람들 나오고 빚잔치 하는 시기 나오고 은행들 망하는 시기 나오고 그런 구간이 왔을 때 우리는 시장에서 물러나야 할 때다. 지금은
그때까지는 지금 돈을 빨리빨리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산을 계속 키워야 된다는 거죠. 왜? 그때 그렇게 해서 글로벌 위기가 오면 어떻게 된다? 예금금리가 5%, 8%, 10% 막 이렇게 돼버린다고. IMF 때도 그랬고, 2008년도에도 그랬고. 과거를 학습을 해보면. 그 구간까지는 무언가 시장에서 뚜렷한 무언가, 진짜 딱 봤을 때 시장을 흔들 만한 악재가 나오지 않는 동안에는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제 바닥에서부터 이제 보유를 해서 수익을 확대한 사람들만 보유할 수 있는 구간이다. 지금 구간부터는. 그러니까 신규 진입은 불가능한 구간이다. 한다면 이 종목보다 좋은 것도 많은데 굳이 여기에 들어가서 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항상 높은 자리에 있는 종목들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바닥주들이 수익률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더 큰 수익을 만들어준다는 걸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바닥주를 모아가야 되는 게 핵심이다. 투자의 핵심은 무조건 싼 종목들을 모아가야 되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매매가 그렇게 나쁘지도 않았고 그렇게 잘된 매매도 아닙니다. 뭐 일단 수익이 났으니까 손실이 난 게 아니고 수익이 났기 때문에 무슨 뭐 잘못된 매매라고 하기도 뭐 그렇죠. 잠시만요. 그래서 이제 살펴보면 우리 회원분들은 이제 보면 이제 매도 사인 나갔을 때 이제 매도가 안 하고 이제 쭉 끌고 가서 마지막에 챙기신 분들 꼭 챙겨야 된다 그래가지고 챙긴 분들이 이제 김우진님이에요. 우리 회원분인데 김우진님도 일단 포트를 빨리 압축을 해야 돼요.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뭐 어떻게 되냐면 하면서 얘기하지 말라고. 지금 내가 계속 얘기했으니까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니까. 무조건 이제 욕심을 줄이고 일단 종목을 압축을 해야 되고, 지금 구간에는 김우진님 같은 경우는 진짜 현금을 좀 들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자금도 크고 수익을 챙겼을 때 지킬 줄도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박성현님, 자 37%, 그리고 30% 이상 수익 본 구간에만 이제 업로드를 하게 해놨으니까 수익자는 게시판에는 이제 저번에 이제 뭐 HL 사이언스, 그리고 무슨 그 뭐야 차바이오텍, KMW도 이제 리딩을 그러니까 따박따박 따라오셔갖고 이렇게 챙겨가시는 분이죠. 슈라님 우리 회원분이고, 자 회원분들도 이렇게 매매했다 그러면 리딩이 이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렸던 부분은 여기 보면은 38%, 이때 수익을 봤을 때 11월 27일날 이제 매도 사인에 나갔을 때 다 올린 부분이에요. 2번 파란 동그라미 나갔을 때. 그리고 이 세 번째 매매는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겠죠. 이 첫 번째 매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이 38% 이 수익 나왔던 이 구간에도 뭐 한 일주일 만에 이렇게 수익이 난 거지만 이 구간에도 매매를 못한 분들이 훨씬 많죠. 왜냐면 이건 장중 대응에서 우리는 매수하고 손실 구간이 아니고 수익 구간이면은 진입을 못 하니까, 진입하는 건 잘못된 거니까 진입을 못 한다 그랬을 때 바로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회원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수익을 챙긴 분들은 이제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회원분들 중에도. 그러니까 이거를 이 종목을 이렇게 해가지고 30%, 40% 뭐 이런 수익, 보니 안 보니 이런 거는 별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긴관점으로 봤을 때는. 왜? 비중을 쪼개놨기 때문에. 쪼개놨으니까. 우리는 몰빵 투자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종목 팔고 그 다음날 또 다른 거 해서 똑같이 일정 금으로 진입을 해놨을 때 다음날도 상한가 종목이 나왔어요. 근데 사실 내가 그 종목은 아직 저희가 이제 다시 진입 포지션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오픈을 하긴 뭐하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보면 이런 자리들을 항상 만들어줍니다. 항상 장이 좋을 때는. 장이 안 좋을 때는 이런 기회가 적어요. 장이 조정장이고 하면 급등 종목들이 작아요. 많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은 종목 장세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장이 조정장이어도 계속 급등 종목들이 계속 이제 순환매를 돌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장이 좋다는 거죠. 이런 장의 수익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매매를 해야 돼요. 그런데 안 해도 됩니다. 매매를 하면 수익을 확대를 할 수 있는데 이건 지나가요. 몇 개월 안 와요. 이런 장은 몇 개월 진행이 안 돼요. 내년 2월 지나가면 제가 봤을 때 이런 식의 장은 이제 변동성을 확대하면서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얘 갔다가 쟤 갔다가 쟤 갔다 하면서 막 이렇게 순환 매장은 지속이 안 되고 이제
추세를 잡아가지고 가는 놈들만 계속 가는 장이 다시 만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2월달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그 2월달까지 예를 들어서 이런 트레이딩을 할 사람들 하고 2월달부터는 이제 실적 장세란 말이에요. 자, 이때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포트를 어떻게 맞춰놔야 될까? 1월 중순부터 맞춰놔야 돼요. 손실이고 수익이고 상관없이 종목이 이게 지금 흐름이 안 맞다 그러면 비중을 줄이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맞춰가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종목의 수익과 손실은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회원분들도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사실 손절없는 매매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했던 건데 비중을 굉장히 잘게 쪼개 있고 계좌에는 이렇게 영향이 없다는 거를 회원분들이 인지만 한다 그러면 수익이고 손실이고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거 잘라낼 땐 잘라내는 거고 아닐 때는 잘라내는 거고 더 좋은 종목 보이면 그걸로 사는 거고 예를 들어 보유하고 있는데 수익을 많이 확대해 놨으면 그냥 가지고 가는 거고 종목이 좋고 안 좋고 그런 걸 떠나서 앞으로의 매력 이런 것보다 우리가 보유해서 쌓아놓은 수익에 따라 또 다른 거니까 관점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 많은 부분들을 다 믹스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겠죠. 왜?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주식시장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해도 비중 관리만 해두면 장기적으로는 주식시장에서 실패할 수가 없다. 확률적으로 예를 들어 종목을 10개를 섹터를 다 다르게 하고 사서 10년 묵혀두면요 진짜 상장 폐지될 종목들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 분석을 해서 사서 놔두고 10년 동안 안 쳐다보고 10년 후에 열어보면 진짜 뭐 한두 종목도 안 될 거예요. 뭐 해갖고 손실난 종목은 있을 수가 없죠 거의. 그리고 많이 가 있는 종목도 정말 뭐 상상 못한 수익이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실패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왜 매매를 하고 뭐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거보다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매매를 하는 거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매를 하는 거죠. 그럼 그 부분에만 집중을 하면 돼요. 단기적인 수익률 몇 프로 이런 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몰빵을 때려갖고 60%를 먹었다. 이런 건 그 사람은 조만간 생각하면 됩니다. 조만간 저 사람은 깡통이구나. 길게 버텨봐야 한 2년 있으면 사라지겠구나. 2년 있으면 나한테 돈 꾸러 오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중 관리 이렇게 해놔야 이런 수익들도 계속 누적이 될 수 있는 거다. 지금 벌써 내가 이제 수익 스토리에다가 말씀드린 종목만 지금 3개예요. 우리가 수익을 봤던 부분들, 매매를 했던 부분들을 체크를 해서 설명드린 부분이 이제 지금 이제 3번째죠. 이런 영상들이 쌓이고 하면 그 수익은 우리는 계속 쌓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손실이 쌓인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잘라낸 종목들도 있으니까. 근데 그런 종목들보다 수익 측면이 늘어나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물량 확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이건 1년이 달라면 또 달라지고 2년이 지나면 또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을 어떻게 입혀나갈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를 계속 고민을 합니다. 왜냐면 이건 내가 알고 있는 건데 몸으로 알고 있는 것도 있고 머리로 알고 있는 것도 있고 하니까 이걸 말로 풀어서 설명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진 않죠. 쉽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다 전달을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이게 전달을 해드리려고 내가 노력을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무언가 깨우침이 있는 분들은 자기 매매에 자기 습관에 조금 입혀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이빨 톡톡이었고요. 오늘 영상은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좌측 하단에 보시면 추천 마크 있고요. 광고 지정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아마 강의 영상을 하나 들고 나와 보겠습니다. 그럼 내일 오늘 영상은 이만 마무리할게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